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요, 객체입니다, 객체.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과제는 내드렸고요, 그죠? 근데 과제는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은 또 시간이 가요. 그래서 과제는 별도로, 올라온 게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제가 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객체를 할 건데, 자, 객체가 뭐냐? 이미 자바 수업 시간에 제가 객체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속성과 기능을 가진 유무형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성을 전문용어로 프로퍼티, 자, 기능이 메소드입니다. 예, 자바스크립트에도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있는 거죠. 예, 속성을 프로퍼티라 그러고 기능은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 종류는 뭐가 있냐? 일단 총 4개가 있어요. 4개나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오늘 다 배우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배울 건데, 자, 일단은 내장객체라는 게 있는데, 내장객체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장객체 보러 가겠습니다. MDN 사이트 가볼까요? 자, 내장객체 이미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들이 빌트인 오브젝트입니다. MDN 사이트로 갈게요. MDN이라고 치시면 돼요. MDN. 자, MDN 사이트로 왔죠? 자, 여기서 레퍼런스라고 있죠. 레퍼런스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뭐 저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문서네요. 그죠? 여러분은 뭐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어로 보시고, 영문이 편하면 영문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요, 왼쪽 편에 표준 내장 객체라고 있나요? 빌트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영문으로는. 맞죠? 왼쪽 편에 있습니다. 표준 내장 객체라고. 빌트인 오브젝트. 자, 여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이게 내장 객체예요. 너무 많잖아요. 다 배우지는 못하죠. 다 배우지는 못하고, 많이 쓰는 것은 뭐가 있냐? 뭐 어레이 객체나 스트링 객체, 그다음 매스 객체, 이 외에도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학습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돔 객체, 돔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돔. 그러니까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아웃라인 잡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종류가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장 객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돔이라는 게 있어. 돔. 이 돔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약어입니다. 자, 이미 돔을 보신 적이 있어요. document.query selector. 보신 적 있죠? 그거예요. 객체를 사용해서 웹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이 돔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서에서 뭐 선택자를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document.query selector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메소드가 제공이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셨던 거가 document.write 보셨잖아요, 이미. 예, 그게 돔입니다. 자, 이제 봄은 뭐냐, 봄. 자, 웹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웹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웹브라우저 화면을 켜면은, 여기 이제 URL 입력하잖아요, 그죠? 막 방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 페이지 가기, 앞으로 가기, 뭐, 새로 고침도 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총괄 관리하는 또 객체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윈도우, 히스토리, 로케이션, 내비게이터, 뭐, 스크린, 뭐, 종류가 많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용자 정의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객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객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는 이미 자바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그러면은 자바하고 유사하게 자바스크립트에도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용자 정의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군요. 리터럴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여기 와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2가지를 보겠습니다. 리터럴 방식이라는 게 있고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기라고 2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거 객체를 어떻게 하면 생성할 수 있냐? 그러면 메모장 띄워갖고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 이제 여기다가 집중 좀 잘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어떻게 선언합니까? 자, const a는 대괄호에다가 12, 20, 30 이렇게 선언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게 있어요. 블락이 있어, 블락. 이게 객체예요, 사실은.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에 property.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속성, 문법을 적겠습니다. 속성 콜론 값.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법을 가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속성이라고도 하지만 키라고도 해요. 키 밸류. 한 쌍씩 이루어져 있어요. 콤마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얼핏 보기에는 뭐랑 비슷하죠? 얼핏 보면 뭐 배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선언해 볼게요. 자, const b는 중괄호 열고 닫고 해. 키를 뭐로 할지는 우리 마음대로 해요. 키 값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a, b, c 할게요. 콜론에 값으로 100이라는 정수값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키에다가 쌍따옴표를 안 해도 돼요. df 콜론, 그게 문법이에요. 여기다가 문자열 AAA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이잖아요. 값이라고 되어 있죠. 값은 종류가 많아요. 어떤 게 값이냐면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서 제가 수업한 적 있죠. 자료형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자료형이 있었냐면 정수값. 봐봐요. V1은 정수값. V2는 펑션 가로 블락도 값인 거 이해됩니까? 네. 이게 무명함수였거든요. V3은 되가로에다가 12, 13 이거 배열. 이건 배열이고요. 그 다음 V4는 뭐 true. 이거 전부 값이죠 지금. 네. 예,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곳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값자리에다가 쌍따옴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 이게 변수라 생각해요. 이 변수 어디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const AAA는 쌍따옴표에 가나다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가나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그래서 값자리에는 쌍따옴표 안 하면 안 됩니다. 외따옴표 해도 상관없고. 자바스크립트는 외따옴표, 쌍따옴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키에다가는 쌍따옴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외따옴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값이 문자열의 값이면 쌍따옴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쌍따옴표 해놓을게. 키에다가. 보통 다 하는 편이고요. 키를 내가 좀 간단하게 하자. AB 얘가 C 하겠습니다. AB 자 여기다가 펑션 가로 블락 return에다가 200 이렇게 넣을게요. 또 콤마 없으면 안 돼요. 콤마 쌍따옴표에 D 콜론에 뭐 대괄호에 10, 20, 30 콤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콜론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여러분 중괄호 열고 닫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또 이 문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쌍따옴표에 A, B, C, D, E, F 할까? F에다가 뭐 300, A, B, C, D, E, F, G에다가 뭐 대괄호에 뭐 45씩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네. 이게 객체예요. 이게 객체. 이걸 객체라 그래. 객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바 수업 시간에 객체 있잖아요. 걔랑 똑같은 거예요. 걔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또 객체 생성할 수 있냐.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객체를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생성해요. B는 new dog. 이건 자바인데. 자, 여기다가 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자바 문법이죠. 이렇게 하면 자바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료형에다가 뭐를 우리 const 뭐 또는 뭐 let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도그라고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게 누구냐면 생성자 함수라고 그래. 생성자 함수라고 표현해요, 아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름이 뚱이야. 뚱이 객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받아봐야죠. 이름. 그래가지고 멤버 변수에 세팅을 해야지. 똑같아요. 자바랑. 얘는 this라고 붙여야 멤버 변수가 돼요. 지금 아웃라인 잡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또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개를 자 한 마리 만들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은 얘가 뚱이야. 뚱이. 얘가 나이가 있어. age. 나이는 10살이다. 이렇게 생성. 도구 1. 자 그럼 도구 2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만든 거. 네? 그래서 얘가 나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얘는 뭐 5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 콤마 age.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생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다가 this.age는 age라고 했고요. 여기 이름이 똑같으니까 좀 그런가? 네, ab라고 할게요. ab. 그러면은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this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this 생략을 못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document.write에다가 도구 이점 name 얘를 아치 할게요. 아치 여기다가 도구 2에 ag 원리는 똑같고, 그러니까 객체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얘는요 도구 1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 객체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아웃라인만 잡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객체 생성할 수도 있어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 문법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리터럴 방식. 리터럴 방식이 뭐냐면요. 내가 new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값 자체를 바로 넣어주는 거. 값을 바로 넣는 거. 이게 리터럴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터럴 방식을 자바로 얘기해 볼게요. 스트링 S1은 쌍따옴표, 이거 리터럴 방식. 이거는 S2는 new 스트링,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생성 방식. 이게 더 쉬워. 리터럴 방식이 더 쉬워. 이게 리터럴 방식이에요.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값을 바로 집어넣는다. 이게 리터럴 방식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다시 볼게요. 아, 이게 값을 바로 집어넣은 거구나. 이게 리터럴 방식이구나.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거는 new라고 해주셔야 돼요. new 이렇게 생성자 함수 이거.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는 this 생략을 못합니다. this를 생략하면 멤버 변수가 안 돼. 그러니까 this가 붙어 있어야 얘가 멤버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거 설명 아직 안 했어요. 연습 좀 할게요. VS 코드 여시죠. 자, 객체를 생성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식, 리터럴 방식. 테스트. 자, 문서를 새로 하나 띄워가지고. 왜요? 자동 완성해야지. 자, 여기서 스크립트라고 선언해줄까요? 바디에다가 바로 만들게요. 스크립트. 얘가 오늘따라 느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바로바로 만들죠? 뭔가 이상하네요. 미치겠다. 그냥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지. 자동 완성을 안 해준다. 왜 그러지? 자, 일단 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자, 여기다가 자, 리터럴 방식으로 하나 생성해 볼게요. 자, 연습용이니까 의미 없이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onst a는 중괄호를 못 닫고, 자, 키 이름을 b라고 할게요. b 콜론에다가 100 콤마 c 콜론에다가 대괄호 200 300. 자, 콤마 쌍따옴표 d 콜론에다가 펑션 가로 블락 return에다가 400. 이렇게.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내릴게요. 보통 이렇게 하죠. 키에다가 쌍따옴표를 하든 안 하든 윗따옴표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키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값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값에 접근해 볼게요. 자, 어떻게 접근하냐면 콘솔 창에다가 띄우는 로직 짤게요. 줄 바꾸기 싫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a.b 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a.b 하면 100 나와. 자, 여러분 이거 100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값도 적어 놓을게요. 100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되가로 연산자가 돼요. 이거 뭐 배열도 아니고 이거 돼? 돼.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점을 찍어가지고 프로퍼티 이름을 불러와도 되고요. 되가로 연산자에다가 프로퍼티 명을 쌍따옴표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쌍따옴표 없으면 또 변수라 생각해요. 그래서 쌍따옴표 해서 프로퍼티 명을 적어줘도 100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뭐 좀 쉬었다가 뭘 할 거다? 뭐 300에 접근해보고 400도 출력해보고 뭐 그런 걸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오늘은 객체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리터럴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런 문법을 지키셔야 돼요. 키, 각, 콤마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콤마로. 자, 그래서 이제 접근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도트 연산자 있고요. 되가로 연산자가 있어요. 둘 다 사용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300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드릴게요. 스크립트 파트만 제가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300을 출력해봅니다. 300. 여기 300이 있으니까 300을 출력하는 문장. 예문은 제가 필기해야죠. 필기를 또 해야지. 자, 300을 같이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바로 할까요? 자, 일단은 C라고 하면은 3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열이 나옵니다. 되가로를 하셔야 되고요. 1. 얘가 0이고 얘가 1이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키가 C. 또 대가로의 1. 이해하셨을까요? 네. 예, 300이 나옵니다. 300. 둘 다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번에 400 출력해볼까요? 400.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키가 D고요. D. 그런데 A.D 하면 펑션 괄호 블락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호출을 해야 돼요. 괄호. 함수는 호출입니다. 그래서 키가 D죠? 여기다 괄호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괄호.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400이 나와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400. 얘도 400.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데이터셋 멤버 리스트 콜론에 되가로 중괄호 열고 닫고 많이 하지는 못하겠고 일단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만 회원이 있죠. 3명이에요. 3명 회원 리스트잖아요. 회원 목록이죠. 키값이 자, 아이디가 A인, B인, CC인 사람 비밀번호 11223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히어입니다. 히어 뭐 출력해볼까? BB 출력하시고요. 33 출력해봐요. BB와 33이 출력되려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BB33 출력되게 해주세요. 이반 학생들이 만약에 BB랑 33이 출력되게 하면은 너무 잘하시는 거. 근데 위키수 학생들은 뭐 대충 뭐 그래도 뭐 컴퓨터 언어 한 개 몇 개월인데 이반 학생들은 아마 BB와 33이 출력되게 하는 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여기 키가 멤버 리스트잖아요, 그죠? 네. 이거 자체가 배열이거든요. 그럼 대괄호 연산자 써야 되거든요. 네. 0방, 1방, 2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자체가 또 객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또 키 값에 이제 뭐 접근할 수가 있죠. 일단 이 부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콘솔에다가 출력할게요. 자, 먼저 BB를. 자, 일단 데이터셋이고요. 점이든 되가로든 다 됩니다. 멤버 리스트라고 하면 일단 배열에 접근한 겁니다. 이게 배열입니다. 둘 다 해놓을게요. 대가로도 해놓을게요. 밑에다가 되가로 연산자를 써서 쌍따옴표 없으면 안 됩니다. 외따옴표 하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BB에 접근할 거잖아요. 그죠? 1방이네, 1방. 되가로의 1. 얘도 대가로 1. 이렇게 하면 이 객체에 접근이 된 겁니다. 자, 이제 ID라는 키에 접근할게요. .id. 여기는 되가로 ID. 둘 다 됩니다. 뭐 33은 여러분이 출력하십시오.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3 출력하는 문장 제가 작성해 놓을게요. 일단 2번이고 2번 배열. 그죠? 0, 1, 2 이렇게 되니까 PW, 키값은 PW, 여기도 PW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초보자한테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같이 따라오셨죠? 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시는 게 좋아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사용자 정의 객체. 그죠?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어요. 이거 또 나올 거예요. 다 한 건 아니고. 네, 문법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이거죠. 콘스트. 도구 이름. new 도구. 자, 일단 첫 번째 걔는 이름이 뭐냐면은 뚱이 10살. 두 번째 강아지가 아치 5살이라고 보십시다. 자, 일단 이거를요 실행하시면은 오류가 뜹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왜 오류가 뜨는지 뭐 당연히 알죠. 자, 일단 제가 오류를 먼저 볼게요.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으나 F12번을 누르면은 아마도 빨갛게 떴겠죠. 여기서 도구가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레퍼런스 에러가 났고요. 됐습니까? 네, 뭐 오류가 났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석 처리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주석문은 자바하고 동일한 거 아시죠? 자, 여기다가 const a는 new array. 이거 오류가 안 나요. 실행해 볼까요? 자, 이거 볼까요? 오류 안 났죠? 빨간 거 아무것도 안 떴잖아요. 그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지금 제가 만든 적이 없죠? 어레이도 만든 적 없죠? 근데 왜 얘는 오류 나고 얘는 오류가 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아까 그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잖아요. 한 4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첫 번째 거가 뭐다? 빌트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이미 얘가 누군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안에 이거를 분석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치우고, 그러면 그런 메커니즘은 아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자, 오른쪽에 있는 거가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도구 가로 블락이라는 거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a, b죠. 변수가 2개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자, 이제 내가 멤버 변수에다가 등록하려면은, 자, 그러니까 멤버 변수에 등록한다는 거는 console.log 도구 1.name이라고 하면요, 이 name이 멤버 변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멤버 변수는 바로 this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나 멤버 변수다.
나 멤버 변수야. 네. this 생략이 안 돼요. this.ag는 b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만약에 this를 하지 않잖아요. this를 하지 않아 볼게요. 안 하면은 여기 답이 안 나와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뭐 신텍스 에러 났죠? 네, 뭐 신텍스 에러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잘못된 거고. undefined에 대해서 제가 수업한 적 있죠? 자료형에 대해서 수업했잖아요. 타입 오브 연산자로. 선언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 내가 출력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러면은 undefined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없대. 자, 그래서 여기다가 this를 붙여볼게요. this. 여기도 this. 붙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나왔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this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메서드를 어떻게 등록하냐 이거예요. 메서드 등록해 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도구 1점 뭐라고 할까요? 뭐 change name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해요. 뚱이가 너무 촌스러웠어. 그래서 뚱이 하지 말고 뭐 똘망이라고 할까? 예? 그래서 내가 똘망이로 바꾸고 나면은 이름이 똘망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겁니다. 여기서는 뚱이지만 여기서는 똘망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메서드죠. 메서드죠.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입니다. 자, 어떻게 등록하냐? 여기다 등록합니다. 또 this를 붙여야 돼요. this. 메서드 이름은 뭐니? 아, change name이다. 는 펑션 가로 블락. 응? 자,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똘망이가 여기 들어와요. s라고 할까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name은 s. 자, 여기서 잘못된 거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전 네임에도 맞아요. 반드시 this를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안 돼요. 멤버 변수는 무조건 this를 붙여야 돼요. 받아온 s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셨고 똘망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시고 저 문제 낼게요. 우리가 자바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던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성자 함수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애고 히어입니다. 생성자 함수 여러분이 만들기로 하고 첫 번째 자동차죠. 카 1은 뉴카 람보르기니 속도 3000. 그 다음 포르쉐. 두 번째 자동차는 포르쉐야. 포르쉐 2000. 자, 이제 콘솔 창에다가 찍어요. 뭘 찍을 거냐면 자동차 1번에 스피드를 찍어 보니까 3000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차 1번에 스피드를 높여. 얼마 높일 거냐면 100을 높일 거예요. 그러면은 스피드 지금 얼마 나와요? 31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자동차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방금 보셨던 걔를 참고해 줍니다.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생성자 함수 펑션
자, 일단 참고로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생성자 함수랑 일반 함수를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의문 드지 않나요? 아, 제가 너무 일찍 여쭤본 겁니까? 별 생각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션, 함수명, 가로, 블록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함수에 대해서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네. 함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명 함수, 익명 함수, 로컬 함수, 선언적인 함수, 뭐 즉시 실행 함수, 하살표 함수, 그죠? 네, 너무나 이랬나요? 어쨌든 이 일반 함수랑 생성자 함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멤버 변수 초기화. 그것도 대문자 뉴카에 그 맞아요. 대문자에다가 저기 이름 똑같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생성자 함수 있죠? 뭐죠? 앞문자, 대문자잖아. 네. 이걸로 구분해. 아, 실제로. 네. 그리고 일반 함수는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동사형이에요. 소문자로 시작해. 이거 봐요, 이거 스피드업.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뭐가 AB가 넘어옵니다. 여기 AB.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i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this를 붙여갖고 브랜드는 A를, 그죠? this에다가 스피드를 B를,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찍으면 3천 나오죠. 자, 이제 스피드업이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입니다. 그렇죠? 네, 메서드 등록은 어떻게 한다? 또 this를 붙여야 돼. 점 찍고 스피드업. 메서드 이름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여기다가 펑션 가로 블락.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펑션 F1 가로 블락이라고 했죠? 그럼 이름만 등록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이 너무 복잡해지면 또 안 좋으니까 바깥쪽으로 빼도 돼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바깥쪽으로 빼서 할게. 자, 여기에 뭐가 넘어와? 숫자가 넘어오죠? 이게 속도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this.speedup에다가 기존에 있는 스피드 업 플러스 넘이라고 할 거죠. 자, 이 문장 자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연산 후 대입연산자라는 걸 배웠다. 더하기는 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어때요? 이해하셨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줄였고 this 점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잘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나왔고요. 뭐야? 잘 안 나왔네요. 뭐야 이거? 3100이 안 나와. 왜래? 3100이 안 나왔어요. 어찌 된 거지? 스피드업이 스피드업이네요. 이런 미쳤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100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이거를 일단 답으로 넣어놓을게요. 그렇죠. 뭐 더 해봐야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할게요. 자, 이제 이거 없애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사용자 정의. 객체 생성하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터럴이고 하나는 생성자 함수 이용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const A는 new array. 뭐 이렇게 하면은 뭐다? 내장 객체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const B는 대괄호에 10, 20, 30 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더 간단해 보여요? 밑에 거. 예. 물론 이걸 쓰죠, 저도. 예, 이걸 거의 쓴 걸 본 적이 없네. 자, 아무튼 둘 다 똑같은데 이게 리터럴 방식입니다. 예, 이게 리터럴 방식이고 이게 생성자 함수 이용한 방식입니다. 일단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가 선언한 게 아니죠. 네. 이미 내장되어 있죠. 네.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알 수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MDN에서 봐요. 사이드. 그렇죠. 네, 가봅시다 이제. 가볼게요. MDN. 자, MDN 사이트 여십시오. 자, 왼쪽 편에 A 알파벳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어레이니까 위쪽에 있어요. 여기. 어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어레이.
자,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자, 바로 옆쪽에 있어요.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자, 생성자도 있고, 컨스트럭터. 그죠? 프로퍼티스가 바로 뭐다? 멤버 변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랭스가 있지 않나요? 배열 길이. 네. 예. 그 다음에 메서드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 그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푸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푸시 메서드. 푸시가 누구냐면은 내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방, 1방, 2방, 3번 방에다가 4번 방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 원래 이렇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찮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A 되가로에. 자, 얘가 0, 1, 2네. 그러면은 3번 방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40을 집어넣고 A 되가로에 4번 방에다가 뭐를 5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를 알아야 되잖아. 귀찮잖아. 네. 그래서 푸시를 이용하면 돼. 그러면 맨 뒤에다가 요소를 추가를 해요.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네. 뭐 좀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고 이게 없어. AABBCC라는 메서드가 없거든요. 네. 이런 메서드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류나죠. 없는데. 그죠? 오류나겠죠? 이런 메서드가 없다고 오류나겠죠? 네. 근데 저는 있죠. 등록하고 이런 거 내가 만들고 싶어요. 어레이 객체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잘 봐요. 없애버렸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고. 자, 여기다가 콘스트 도그는 new dog. 자, 강아지인데, 자, 얘가 이제 뚱이고요. 뚱이. 자, 이제 여기다가 펑션 함수, 생성자 함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a가 들어오고 멤버 변수의 디스점 네임은 a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요, 제가 도구.set age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열살 이렇게 할 겁니다. set age라는 메서드가 없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메서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아까 알려드렸어. this에다가 set age라고 하고 여기다 펑션 가로 불러가면 된다며. 그죠? 네. 이런 방식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알려줄게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하셔야 되거든요. 도구, 객체명, 그러니까 클래스명이죠. 점,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예요. 프로토타입 점, 이제 메서드 이름 set age는 펑션 가로 블락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오잖아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this.age는 뭐? B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다가 콘솔.로그 외운다기보다는 뭐 저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어떤 문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일단 이거 샘플 내용 보시죠. age. 자, 출력되는지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거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메서드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구나.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법 시간이라 조금씩 다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것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완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법을 하나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여기다가 넣어놓고 자, 이제 문제를 드릴게요. 어떤 문제냐면 방금 했던 거랑 관련이 있어요. 어레이죠, 어레이.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const a는 new array 뭐 여기다 요소를 10, 20, 30 집어넣었단 말이죠. a 점 푸시 해가지고 뭐 푸시해서 뭐 40, 50도 넣고 한 개씩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a 점 AABBCC 라고 하고 얘가 반환형이 있습니다. str 이런 메서드 없어요. 아예 모르나요? 콘솔 로그 str 찍잖아요. 본인 이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본인 이름 나와야 돼요. 똥길동. 다시 얘기할게요. 이 메서드가 없어 아예. 그거 어떻게 할래? 방금 메서드를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그 두 가지로 뭘 배워주셨죠? 아니면 프로토타입인가 뭔가 있다며요. 그럼 문법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자바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객체명, 클래스명에 점 찍고 프로토타입이라고 주고 메서드 이름 등록하고 펑션 가로 불러기네. 네. 네,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array 내장 객체에는 AABBCC라는 메서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메서드를 새로 등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빌트인 오브젝트에도 내장 객체에도 메서드를 등록해서 쓰고 싶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답은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array 대문자 하셔야 됩니다. array 점 찍고 프로토타입 키워드 적고 점 찍고 메서드 이름은 AABBCC입니다. 는 펑션 가로 블락이고요. 여기다 뭐 return 홍길도 그죠? 반환형 있는 메서드 자바하고 똑같아요. 단지 얘는 펑션이에요. 펑션. 자, 얘를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잘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선언해가지고 하는 거가 있고 이미 그 내장되어 있는 객체에다가 내가 메서드를 추가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도 와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러분이죠. 제가 정말 다양한 예문들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더 하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냥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 달, 두 달 이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이제 큰 것들은 이제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문법만 좀 기억합니다. 문법만 크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객체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를 알려줬습니까? 리터럴 방식하고 생성자 함수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메서드 등록하는 것도 제가 예문으로 넣어놨어요. 다 얘기를 드렸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선생님 저기서 프로토타입은 뜻이 뭔가요? 원형 이런 건가요? 틀이란 뜻이에요. 틀이에요. 예.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할게요. 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으로 메서드를 생성해야만 메모리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메서드를 등록할 때 이 블록에다가 등록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성자 함수를 객체를 여러 번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호출하겠죠. 그러면 메서드를 그때마다 계속 만들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가 낭비가 돼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이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얘 가지고 메서드를 등록하면 메모리가 낭비가 안 돼요. 뭐 그렇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네. 네, 그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그죠? 네, 이해가 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예문들은 제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도 돼요. 다 예문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장 객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레이 객체 한번 보겠습니다. 어레이. 자, 여러분 제가 어레이 객체라고 해가지고 거기 밑에 뭐를 나열해놨죠. 이거 전부 메서드예요. 정말 많이 쓰는 메서드만 추려온 거예요. 자, MDN 어레이라고 쳐볼까요? 아까 그 사이트예요. 어레이. 자, 맨 꼭대기로 가볼게요. 어레이. 자주 사용하는 연산이라고 있네요. 여러분 그 어레이 객체는 있죠. 사실 모든 메서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현업에 나가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화면에 뿌릴 때는 무조건 배열이고 무조건 포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배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초보자고 하니까 많이 쓰는 것만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요 예문부터 볼게요. 자, 일단 뭐 프루츠라는 애가 있는데 배열의 길이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배열의 길이는 다 아니까 자, 또 넘어가서 인덱스로 배열의 항목에 접근하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아니 뭐 프루츠 영방 하면은 아까 프루츠 뭐든 사과 있었네. 사과 들어가겠지. 자, 마지막. 자, 이제 이게 중요하네요. 마지막 요소를 구할 때 길이 마이너스 1을 왜 하는 것 같아요? 0부터 출발하니까. 이거 원래 알고 있었잖아. 네. 응. 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포이치. 너무 많이 써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건 보시고 이제 갑시다. 포이치라는 이 함수 있죠. 이 메서드라고 표현해요. 메서드입니다, 실제로. 어레이가 객체니까.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콘스트 A는 되가로에 10, 20, 30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썼다? 일반 폼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뭐 뭐 i가 0이다. i가 3보다 작다. i 뿔뿔 해가지고 뭐죠? 뭐 콘솔.로그에다가 어떻게 했죠? a 되가로에 i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었죠. 네. 자, 이제 이런 방식은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럼 누굴 쓰냐? 바로 어레이 객체의 포이치 메서드 호출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포이치의 포이치 메서드의 시그너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저기 뭐지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 뭐 얘기를 왜 하라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예문 잘 볼 테니까 여러분 유추해 봅니다. 여기다가 a.whoich 이가 대문자예요. 가로에다가 자 여기다가 펑션 가로 블락. 자 일단 여러분 for each 메서드는요 가로 안에 함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4개 변수로 함수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함수를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는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잖아. 네. 그러면은 개발자가 호출합니까? 아닙니다. 개발자가 호출을 못해요. 얘가 이름이 없어가지고선. 그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호출되거든요. 여기 적을게요. 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콜백 펑션.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거를 내부적으로 부릅니다. 몇 번 부르냐면 요소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3번 호출돼요. 이것이. 3번이 호출돼. 3번이.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뭐예요? 아이템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제가 배열할 때 아이템이 뭐라 그랬어요? 요소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이템 출력하면 뭐 나온다는 소리야? 아까 그 사과 들어가 있었잖아. 사과하고 바나나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 뭔데요? 인덱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0, 1. 맨 마지막은 거의 쓰지 않아. 몰라도 돼요. 그냥 배열이에요, 그냥. 쓸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다가 제가 포이치로 하자면은 여기다가 앞에 있는 게 밸류 값이고요. 뒤에 있는 게 인덱스 값이에요. 네? 아니, 변수 이름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예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이템이라고 돼 있었잖아. 나는 밸류라 했어. 그냥 V야. 그 두 번째 거는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I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출력할 거면 I도 필요 없어. 선언 안 해도 돼요. 콘솔 로그 뭐 V 10, 20, 30 나와. 포이치. 이게 포이치예요. 포이치. 이해하셨어요? 네. 포이치? 허허. 포이치 했을까?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저 문제 낼게요. 좀 어렵죠? 그러면은 VS 코드에다가 그거를 딱 참고하시고 그죠? 네, 참고를 하시고 메커니즘은 동일하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콘스트 데이터셋 데이터셋 아까 봤던 건데
그냥 데이터셋이 어디서 봤다. 자, 여기다가 쌍따옴표 멤버 리스트 콜론의 되가로. 첫 번째 거, 다 적으려니까 너무 힘드네. 제가 찾아갖고 카펜페이스트 좀 할게요. 짜니까 내가 힘드네. 여기 있네요. 이거죠. 대과 붙여. 자, 여러분 키워입니다. 누가 배열이에요? 이게 배열이죠. 네. 이게 배열이니까 점 포이치 하려면 저기 접근하셔야 돼요. 네. 포이치 이용하셔야 돼요. 아이디만 출력해봐요. 아이디 AABBCC. 이반 학생이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 거. 이반 학생은 아마도 답을 적을 학생이 있을까? 좀 죄송한데 좀 그만큼 어렵다 이런 소리지. 자, 일단 드릴게요. 이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 배열의 포이치를 이용해야 되고 AABBCC만 나오면 됩니다. AABBCC만 나오면 돼요. 자, 일단은 보고요. 우리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데이터셋 점 하셔도 되고 대괄 하셔도 돼요. 둘 다 해볼게요. 점 해가지고 멤버 리스트가 배열입니다. 점 for each 이렇게. 자, 앤서 1번입니다. 앤서 2에다가 역시나 대괄호 연산자 쓰셔도 돼요. 아까 했잖아요. 여기다가 되가로를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가로 이때 쌍따옴표는 하셔야 되고요. 외따옴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포이치에는요 함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함수를 여기다가 만드셔도 돼요. 펑션 가로 블락, 그죠? 여기에 아이템이라고 하지 뭐, 또는 멤버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멤버로 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거 하나하나가 멤버니까. 그래서 변수 이름은 여러분이 정합니다. 자, 저는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콘솔에다가 찍을 때에 어떻게 멤버가 객체잖아요. 네. 점 찍고 아이디 또는 되가로의 쌍따옴표 아이디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얘는 되가로에다가 제가 쌍따옴표 아이디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어요.